자, 북한이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늘 새벽에 쏜 ICBM에 대한 내용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이 새로운 ICBM인 화성 15형 미사일을 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4일과 7월 28일 날 쏘았던 ICBM은 화성 14호고 이번에 고도가 한 800km 정도 더 올라간 새로운 ICBM은 이름을 화성 15호라고 붙였다는 겁니다. 자, 북한은 정부 성명에서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서 새로 개발한 ICBM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 화성 15형 무기체제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ICBM 로켓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시험 발사한 화성 14형보다 전술 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ICBM에는 탄두에 무겁고 큰 핵탄두를 탑재가 가능하다.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 자료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북한 방송에서 화성 15형이 53분을 비행을 했고 주변국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이 ICBM은 미국 전역의 도시들을 다 타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ICBM은 동해 공해상의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실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북한이 역대 최고 수준의 ICBM을 이렇게 발사한 가운데 북한 당국자가 미국과 외교에 돌입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CNN 방송에 밝혔어요. CNN은 북한이 이번 실험에 따라 이들 조건 중에 한 개는 이미 충족을 했고 그래서 남은 이제 한 개만 하면 되는데 북한 관계자가 도쿄 CNN 지국의 윌 라이플리 기자한테 북한이 미국의 핵 억지력을 입증하기 위한 두 단계를 밟기 전까지는 미국과 외교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말하는 미국의 핵 억지력이라는 것은 뭔 말인가 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자신들의 핵과 ICBM을 개발한다는 것을 핵 억지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완성시켜서 실제로 미국을 상대로 그 미사일을 쏘면 핵미사일을 쏘면 미국이 그 목표 도시가 날아가 버릴 정도가 됐을 때 우리는 미국과 외교적 협상에 들어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북한이 완성되기 전에 괜히 미국하고 가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입증을 시킨 다음에 미국하고 협상에 들어갈 거라 하는 말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ICBM을 시험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태까지 했던 핵실험보다 더한 지상 핵폭발 또는 대규모 수소폭탄 실험을 하는 건데요. 북한은 이 두 개를 다 완성을 해야 비로소 핵 억지력을 보유했다라는 메시지를 트럼프 행정부에 보낼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CNN은 북한 당국자의 이 발언이 지난 10월달 다수의 북한 정권 당국자들이 방송에 말한 내용과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이 메시지를 이번에 반복한 것은 29일 오늘 새벽에 있었던 탄도미사일 발사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고도 4,500km에 올릴 정도면 이제 전 세계 어디든 이 미사일로 다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하나는 ICBM이 어디든 날아갈 수 있다. 하나는 핵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건데 전자는 이미 북한이 보여줬고 후자를 수소탄 실험으로
지금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암시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 협상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은 북한 관계자들 말이요. 트럼프 행정부와 외교에 돌입하기에 앞서 북한이 미국의 어떠한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낸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정원은 이번에 이 화성 14형, 북한이 15형이라 했기 때문에 저도 15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전 14형보다 고도와 속도가 많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에는 우리가 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줬고, 중국에는 너네들이 괜히 중간에 끼어서 우리 보고 트럼프 지시받고 와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마라는 불만을 표시한 거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화성 15라고 주장하는 북한 ICBM의 성능은 어느 정도 될까요?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역대 최대 사거리를 갖추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요.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에 13,000km를 날아가서 북한이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ICBM 사거리에 도달했다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7월 28일 두 번째 시험 발사 시 최고 고도가 3,700일 때 11,000km로 예상을 했는데, 그럼 이번에 4,500km니까 13,000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 각도 발사 시에요. 사거리 13,000km면 북한에서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의 이 참여 과학자 모임의 한 관계자는 이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미사일 도달 최고 고도가 4,500km가 넘는 점을 들어서 이 미사일이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13,000km를 넘겼을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화성 15형의 사거리는 지난 7월 달에 북한이 했던 것도 11,000km 정도라는 부분에서 신뢰성이 있었다면서 아직 남은 것은 단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이 낙탄 지점에서 탄두를 해소하거나 지상 실험실에서 화학적 상마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ICBM을 3차례나 쏴서 성공한 만큼 이제는 전력화 선언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북한이 이제 완성 끝났다 ICBM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이 전력화를 하겠다 해놓고는 실제 각도로 한번 쏘는 것을 한 번쯤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화성 15형이 미국과 최종적으로 외교적으로 협상하는 데는 매우 가치가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6,000km짜리 화성 12형 갖고는 괌이나 하와이, 미국의 섬 일부만 협박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화성 15형은 미국의 전 도시를 상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북한이 협박해서 구체성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협상이 이 상태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북한이 화성 15형을 실사거리로 태평양 상에 발사해서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할 건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미국이 이제 군사적 행동에 나서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꺼리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또 북한이 항상 예기치 못하게 하는 수법대로 잠수함에서 SLBM을 북극성 4명을 쏘아서 실제로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향상된 적어도 중거리 미사일 정도로 날아가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로 워싱턴 포스트 아시아 특파원을 했던 블레인 하든이라는 기자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전 세계적 재앙이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하드는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전체주의 국가로 70년 가까이 체제가 유지됐는데 그런 국가는 어디서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하드는 현재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6.25 전쟁의 야만성과 트라우마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북한 주요 도시들이 파괴됐고 당시 미 전략공군사령부를 이끌었던 커티스 르메이 장군은 미군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북한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드는 현재 북한 주민의 할아버지 세대가 다 전쟁을 경험했는데 김정은 정권은 당시의 참상을 반미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김정은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북한 정권은 지난 수년간 나쁜 쪽이라도 일관된 방향을 보여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내놓는 성명들은 지난 수십 년간 바뀌지 않았고 달라진 점이 조금 있다면 북한을 겨냥한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과 탄도미사일 기술 향상으로 미북 간의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이렇게 표했는데요. 트럼프 행동은 북한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북한은 이 상황에서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고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잘못은 아니지만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북한이 이번에 이 고각 발사를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입증했다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의혹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리는 13,000km가 넘는다라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즉 마지막 하나 남은 부분, 비스듬하게 올라가서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13,000km 가까이를 실제로 날아가는 발사를 북한이 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발사에는 북한이 비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 탑재 중량을 크게 줄였고 기습 발사를 위해서 고체 연료를 사용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비행 거리가 13,000km로 이 대륙 어디에나 다 갈 수 있는 기술 축적은 분명히 했는데 근데 북한이 실제로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핵탄두와 똑같은 무게가 나가는 탄두를 실은 게 아니라 가짜 탑재물을 실어서 핵을 쐈을 때도 그만큼 날아간다고 쇼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과거에는 ICBM에 고체 연료로 하는 게 좀 어렵다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동식 발사대가 ICBM으로 쏘은 게 북한이 이것도 엄청난 기술 진전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북한은 이 미사일을 발사대로 이동시킨 다음에 연료를 주입하고 이를 발사하는 과정을 밟으면 발사에 수일이 걸리는데 발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대에 놓고 연료를 넣는 게 아니라 아예 수평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쏴서 날아가는 시간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땅에 있을 때 미국에 의해서 선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고 이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상당히 두렵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 미사일요. 이제 뭔가를 더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또 탄두를 가벼운 게 쓴 게 아니냐, 또 다 탄두냐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발사대에 사전에 연료가 들어간 미사일을 꼽아서 금방 쏘는 능력까지 갖다라는 거는요. 이걸 자꾸 과소평가하면서 시비를 걸기보다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실제로 이제는 완성되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북한의 요구 조건이나 협상 전략, 협박 등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대책이라고 보입니다. 최악의 가능성을 상정한 채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